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300명 중에 299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불참했다. 저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최경환 의원은 오늘 그 종직 전에 본인이 지금 현재 자신의 입장문을 보도자를 통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푼의 그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단돈 측면. 1원도 자신이 챙긴 적이 그리고 지금 이제 없었다고 박근혜 했죠. 대통령의 혐의가 하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탄핵까지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지금 의원들한테 그렇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이제 표결에 참석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순간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표 절차가 이제 마감이 된 모양인데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은 국회 앞에 집결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찬성, 즉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사상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입니다만 탄핵을 의결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깃발을 휘날리면서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잠시 후 소추안이 청와대에 송달돼 접수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지금 로텐더 홀을 빠져나오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가결은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같은 그 2012년도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뛰었던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심경이 잡잡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순간 오후 5시에요. 국무위원들을 박 대통령이 소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청와대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홍보수석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의결안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되는 대통령이 막판에 국무위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 정도 뭐 필요해 남았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한테 이제 당부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 대통령의 자유로 저는 국민들 앞에 좀 사과라든지 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는데 아쉽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좀 됩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가결되는 당시에 진해 뭐 창원 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날 해군 상관학교 졸업식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제가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내년에도 회사 여러분을 또 뵙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 관저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무위원들한테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 문제만큼은 좀 확실히 챙기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에 황교안 총리가 긴급장관회의 소집을 한 데 이어서요. 잠시 뒤에는 전군의 지휘 경계령이 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선 지휘관들 전원 정위치 상태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두 시간 뒤에는요. 직무정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상황은 국회 앞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함성 그리고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비춰질 수 있는 탄핵 보고대회를 여러분께서는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제 화면은 세 조각이 나지만요. 나라는 세 조각이 나면 안 될 텐데. 안 되죠. 박 네.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네. 원래는 탄핵 투표하기 전에 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4차 담화나 지금 이제 탄핵 직전에 자신의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아마 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이 침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지금 친박 의원들에게 결집을 아마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전략이 먹히지 않았고요. 지금 지금 그 표결 결과가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후 5시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서 나올 메시지가 뭐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여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 담담하게 임한다고 했던 그러한 입장이 바뀔 것인가 여부가 네.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가 지금 가결됐을 경우에는 헌재에서 지금 이제 이 탄핵 소추가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는 거고요. 234표면 그렇죠. 생각보다 압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해야 그렇기 될까요? 때문에 이것이 이 그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 국회의 그 결정 자체가 이렇게 압도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신경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투표를 하기 직전에 친박 의원들의 마지막 설득전이 상당히 끈질기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234표 정도면 지금 만약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했다면 새누리당의 비박을 포함해서 친박, 중도 의원까지 넘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오히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탄핵 의결이 만약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에요. 간담회를 갖도록 한다는 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질의응답과 입장 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이 34표 정도 더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아주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비교적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도 성향의 어떤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친박에서도 일부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오늘의 어떤 국회에서 어떤 탄핵에 대한 표결 자체의 비교적 압도적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관이랄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또 여기 일단은 뭐 오늘 날짜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바로 저는 촛불 집회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하여금 이걸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네. 것인 것도
그냥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이제 안보와 경제,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묻게 됩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요, 한 장은 청와대, 나머지 한 장은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황교안 총리의 대행체제로 이뤄질 것입니다. 일단 정세균 의장이 탄핵안을 결재했다고 하면은요, 이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송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5시예요. 일단은 이 송달이 되는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결국 네. 황교안 총리가 해야 청와대에 되는 도착하는 역할들이 순간부터죠. 황교안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외신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대혼란 상황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안정시켜야 되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에 관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이 외교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한치 흔들림 없이 우방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한 안정적인 메시지를 황교안 총리가 전달해야 될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의 전달이 있을 건데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본인에 대한 해명과 본인의 사적인 이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아마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서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모두가 힘을 써주기를 바란다라는 아마 좀 평이한 메시지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지금 아까 정세균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국방 안보와 함께 중요한 게 지금 경제입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탄핵이 가열되는 즉시 성명을 냅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됐지만 경제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국제적인 어떤 단체 이런 데 1000여 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데 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도 중요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이 작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